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옛날에는 컴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컴맹 아십니까? 컴맹. 컴퓨터 모르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도 모르는 그런 단어가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AI의 시대니까 AI 모르면 AI맹? 라고 그러겠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AI도 이제 학원 다니고 배우고 그런 그럼요. 시절이 올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AI 좀 제대로 배워야 또 요즘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교수님. 예. 못 보던 사이 교수님 해가지고 나타나신 네, 저럴 줄 알았어. 김덕진 교수님 모시고 AI 좀 제대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국민 AI 전도사. 그렇습니다. 네. 그냥 김덕진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지 뭐. 네.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네. 저 다른 건 몰라도 써먹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예. 아시면 이프로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AI로 동춘 서커스 하고 다닌다고. 네, 그래서 AI 보여주고. 그렇죠. 1년 동안 또 동춘 서커스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뭐 초빙 교수도 되고 또 와. AI 교육센터 센터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야. 학교에서 하도 학교 홍보를 안 한다고. 내 교수를 시켜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실은 되기는 6개월 전부터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최대한 네. 세종사이버대학교 달고 나오려고 교수 하고 명함을 있습니다. 줘도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안 갖고 다니시는 이런 거만함. 김덕진 소장님. 아니 놔줘 나 그럼 그거 안 쓸 거면. 그러니까요. 근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교수 달아줬더니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AI 실무 활용학과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네. 그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 학원 다녔을 때가 도스 시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도스 때는 이게 컴퓨터 어려워가지고 막 그래도 명령어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느낌은 딱 이게 한 윈도우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 시절이 왔을 때는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를 먼저 쓴 사람이 임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막 톡 사용법 이런 것도 책으로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책으로 배웠던 이유가 앱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뭘 먼저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AI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우리가 써보면서 경험을 해보면 이게 확실히 비즈니스가 보여요. 예. 어떤 게 보이냐면 얘네가 이런 전략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겠구나. 예. 라는 거고 전 좀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5년에는 새로운 배달의 민족 같은 비즈니스를 발견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없던 비즈니스가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었으니까 가능한 비즈니스였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배달 앱을 컴퓨터 기반으로 만든다 그래도 그거는 정확한 위치를 줄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정확한 위치 기능이 있었어야 됐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기술이 변하면 또 세대가 변하는데 그전 세대들은 아니 무슨 전화로 그 배달하면 됐지 무슨 앱이 필요하고 막 그걸로 해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보다 앱을 선호하는 세대들이 있었고 그런 기술과 어떠한 세대의 발전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고 그게 산업을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배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중국집에 있으면 중국집에서 원래 그 배달하시는 분들을 항상 이제 뽑아서 이렇게 썼었다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올해가 아닐까 2025년이.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진짜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쓸만한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기하다였잖아요. 예. 근데 신기하다가 아니라 진짜 이제 일에서 쓸만하네. 우리가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에서 적용할 수 있겠네. 예. 이걸 적용하면 야 이게 비용이 다운 되겠네? 예.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 몇 개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프로님 목소리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예전에 그 작년인가 나와서 제가 이진우 기자님 막 영상 나온 거, 영상 나오고 목소리하고 네. 막 외국어하고 막 그죠, 신기한 거 그죠. 있었어요. 네, 그거 비슷하게 이건 뭐 한 거냐면 이프로님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많잖아요. 예. 거기서 한 2분 정도만 있으면 유튜브에 2분 정도 목소리만 딱 따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쓰면 성대모사를 해요. 네, 그렇죠? 성대모사가 되는데 야. 일단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
그 읽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스탠딩을 진행하는 2프로 이진우 기자입니다. 지금 혹시 나오고 있나요?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의 변화를 김덕진 소장과 함께 느껴보세요. 나오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덕진아, 너 맨날 내 목소리로 장난칠 거야? 오. 네. 아, 지금 나왔답니다. 네, 스튜디오 안에는 잘 안 들리는데. 예. 다음 거는 스튜디오에 혹시 조금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목소리를 만든 건데요. 이 목소리를 만드는 건 요즘에 이제 금방 되거든요, 다. 예.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의 목소리로 그죠 어머어머 비슷해요 막 나오는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에다가 성격을 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격. 성격?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진우 기자님이 좀 더 뭐 불 같은 성격이다. 아니면은 좀 더 뭐 소심한 성격이다. 이런 걸 주고 그거를 좀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문장으로 주면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I 관련해서 에이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이전트라는 게 쉽게 말해서 대행을 하거나 대신해 주는 건데 그럼 얘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걸 합쳐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3프로 TV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파는 이진우 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시킬 수 네,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진우 기자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고 얘한테 역할을 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줬냐면 이진우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3프로 TV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데 예. 성격을 제가 어떻게 줬냐면 너는 3프로 TV에서 티셔츠를 파는 이진우인데 너는 조금 소심하고 티셔츠를 팔고 싶기도 하지만 조금은 쑥스러워서 이제 잘 소개를 못 해준다. 야, 연기를 시키는 그죠? 거네, 일종의. 그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야. 하지만 고객이 화를 내면 오히려 무서워하고 집에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 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준 거를 갖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통화를 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캡처를 뜬 건데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마이크 뮤트 하시고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안녕. 너 물건도 파니? 네, 저희 3프로 TV에서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어떤 티셔츠에 관심 있으세요? 혹시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색깔이 있으신가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티셔츠 없어? 추천이요? 저희 3프로 TV 티셔츠는 다 예뻐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저희 심플릿 먼들 티셔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좀 유쾌한 디자인 좋아하시면 웃음 참아 티셔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물건 파시는 분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목소리가 물건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그냥 갈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긴 하죠. 그래도 저희 티셔츠는 정말 좋은 품질이에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다시 와주세요. 나 그냥 그렇게 가라고 안 잡아. 야, 너 너무한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아니 물건을 파시라고요. 물건 팔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자꾸 가래요. 다시 좀 팔아봐. 좀 마음 바뀌면 살게. 네. 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막 감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답답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에이전트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우리가 예전에는 챗GPT한테 뭔가 역할을 주거나 막 줬잖아요. 근데 예. 이제는 얘가 알아서 하게 이제 시키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역할만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역할이 아니라 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왜요? 뭔가 댓글이 뭐지? 정보를 네. 댓글에서 네. 니프로를 너무 모르는 AI다. 니프로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요. 야, 이런 게 어디에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무인 비즈니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무인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이 고객 상담을 할 때 새벽 3시 막 이럴 때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주차장이 무인 주차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무인 주차장이 많이 바뀐 이유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주차장이 4칸만 있으면 그 4칸을 운영을 해봤자 거기 계시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의 월급도 못 주니까 예. 그걸 못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뭐 카카오 주차랑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수익 쉐어하면 되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갑자기 차단기가 안 열려요. 예. 그럼 차단기가 안 열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객 상담원 연결을 하죠. 예. 새벽 3시에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한 곳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백 곳을 같이 관리하니까 일단 전화도 안 받잖아요. 예. 두 번째는 전화를 받아도 이분들도 수백 곳 중에 하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 80% 이상은 거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만약에 이런 AI한테 데이터를 주고 목소리를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서 성격을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콜센터 대체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콜센터에 대체하는데 성격을 꼭 입힐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을 주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서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이제 그 공영 주차장 정보를 제가 그냥 이렇게 쫙 인터넷에서 긁어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쭉 긁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각 요금제가 있겠죠. 그 요금제 긁은 다음에 이걸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넣었어요? 거예요. 예. 네. 붙이고 나서 이 파일을 그냥 저장한 다음에 아까랑 비슷하게 얘한테 파일을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진우 기자님한테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도우미 이진우입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답변을 제가 시스템을 어떻게 주냐면 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보를 알고 있는 이진우 기자인데 예. 모든 정보는 내가 준 자료에 의거해서 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면서도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는 상담원으로 유명하다. 그런 식으로 성격 보여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짜증나는 고객이 전화를 해도 항상 사력 있게 공감 있게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 정보도 잘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예. 세팅을 하고 그냥 바로 또 아까처럼 전화를 또 해볼게요. 예. 자, 이번에도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도우미 이진우입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서울 글로벌 센터에 1시간 주차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차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내면 돼요? 서울 글로벌 센터에 경차로 1시간 주차하셨군요.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돼서요. 서울 글로벌 센터는 5분당 700원인데 1시간이면 8,400원이죠. 50% 할인하면 4,200원 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실은 제가 또 아이도 좀 많이 나가지고 다둥이거든요. 다둥이 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으셔서 다둥이 카드도 있으시군요. 다둥이 카드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50% 할인이 가능한데요. 경차 할인과 다둥이 할인 중에 할인율이 더 높은 쪽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 할인으로 4,200원 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거 기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꼭 전화까지 하게 해요. 좀 그냥 한 방에 하면 좋잖아요. 응?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이 불편하셔서 전화까지 하시게 된 거군요. 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쉽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기계 사용법이 어려우셨거나 오류가 발생했던 건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제가 별점 5개 드릴게요. 네. 와, 5개나 주시다니 이렇게 되는 정말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진짜 친절하네. 그죠. 야.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거는 아까 표에 보면 그냥 네. 5분당 얼마 이렇게만 써 있고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냥 그거를 자기가 계산해서 네, 복잡한 문서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똑똑해진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은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문서상에 있는 거 쭉 올려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뭐 다둥이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복이 될 때는 할인을 뭐 안 하게 안 되거나 친절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결론까지 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는 다둥이와 경차 할인이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만 정보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고객님은 이게 유리합니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까지 네. 결론 내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그거를 뭐 역할을 다 준 게 아니라 그냥 넌 이 내용에 의거해서 친절하게 해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왜 가능하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11labs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이제 목소리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될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 음성형 기술은 구글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 플래시 1.5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오픈 AI 챗GPT에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실은 챗GPT가 생각해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빅테크가 구글이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오히려 빅테크가 아무래도 좀
무게가 있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덩치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빠르게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글이 처음에 바드라는 녀석을 냈다가 예.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엉망으로 했다 주가도 막 떨어지고 예. 그리고 오히려 주도권을 계속 뺏겼잖아요. 근데 연말의 흐름을 보면 이제 빅테크다운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테크다운 움직임이라는 게 한 가지는 기술력에 있어서 예. 확실히 안정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랑 아. 두 번째는 이런 녀석을 공짜 아니면 완전히 저렴한 걸로 이제 풀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는 최근에 가격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운영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구글은 오히려 이 타이밍을 보면서 무료로 상당히 많은 걸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변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것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게 있는데 이 프로님이 저한테 항상 또 얘기하셨던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막 돈 주고라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 구글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뭐예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화면 보여드리고 이건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저게 다 우리 언더스탠딩 유튜브 중에 예. 제가 양자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유튜브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유튜브 소스가 한 15개 이상인데 예. 저거를 제가 이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에 그냥 쭉 넣어줘요. 그러면 파일을, 얘가 영상 파일을. 영상 링크만 넣어주면 돼요. 링크를? 네. 영상 링크만 넣어주면 다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의 텍스트를 얘가 빠르게 인지를 해가지고 예.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리포트를 북마크, 써줘요? 리포트뿐만 아니라 나만의 AI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만의 AI 서비스. AI 서비스요? 네. 예.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제가 야. 실제 이거는 서비스로 보여드릴게요. 서비스로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게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고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그냥 노트북 LM 검색하셔가지고 예. 구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쓰면 처음에 노트 만들기가 있거든요. 네. 노트 만들기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소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소스를 추가해. 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웹사이트를 넣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여기다가 저는 실제로 지금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실은 내일 CES를 가거든요. 예. 제가 내일 출국인데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자, 근데 여기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CES 관련된 PDF 문서 링크 이런 걸 다 넣은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어디 있어. 그럼 얘가 그 내용에서 출처를 이게 마치 퍼플렉시티 아시죠? 네.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는 제가 질문을 하면 얘가 인터넷에 있는 검색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출처를 주잖아요. 예. 얘는 제가 준 정보 안에서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제가 어떻게 쓴 거냐? 예. 양자 역학에 대한 우리 그 지금 그 언더스탠딩에 나오는 양자와 관련된 링크를 제가 예, 여기다가 쭉 줘요? 주기만 했더니 얘가 제목을 양자 역학 마법에서 과학으로 이렇게 지가 뽑은 거예요. 우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서울시립대학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들이 뭐 양자 엉킴과 죽기만 강의 내용입니다. 일상적인 예시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첫 번째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브리핑 문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 내용을 갖고 요약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네, 네. 아까 해놓은 건데 예. 이렇게 얘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주요 출처가 강의 영상 발췌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그 이프로님이 예전에 원하셨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동 원리, 활용 분야, 안전성, 다양한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주요 인용 보이세요? 이게 실제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현미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을 얘가 이렇게 책에 쓴 것처럼 찾아보는 거예요. 어머나. 진짜 대박이다 이거.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는 것 중에 네. 예를 들면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이프로님 혹시 뭐 누구한테 질문하셨던 거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아니면 그냥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많죠 뭐 네. 양자역학은 네. 역학은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양자 얽힘은 왜 일어나나요?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나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왜 일어나나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치면 얘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은 인터넷에 있는 걸 검색해 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얘가 나왔어요. 양자 얽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데 기본 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 2, 3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시로 5개의 양자 비트가 얽힌 상태에 있으면 5개 모두 0이나 하나면 에러로 간주합니다. 이건데 이 얘기가 보시면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려대학교 우리 유튜브
유튜브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여기에 있는 이게 딱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링크 중에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대박이다 이거.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요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언더스탠딩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언더스탠딩 특정 주제 유튜브 제가 뭐 이게 한 그 노트에 20개인가 30개 이상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그 소스들을 쫙 여기다 넣어놓고 질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유튜브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메모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메모한 내용도 넣을 수 있고요. 사진으로 찍은 내용도 넣을 수 있고요. 미쳤다, 음성 녹음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트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나만의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소에 주고받는 이메일과 채팅들을 다 텍스트로 올려놓으면 네. 오늘의 일정을 만들어줘. 그럼 쫙 만들어주겠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구글이 그런 걸 이미 구글 제미나이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구글 제미나이 기능에 뭐가 있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동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있는 문서 중에 실제로 전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구글 드라이브 이제 그 제미나이에 유튜브에 있는 내용 중에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찾은 내용하고 제가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써놓은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서들을 비교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예를 들면 뭐 제가 AI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 이 AI와 관련된 영상 찾은 거랑 내 구글 그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중에 좀 비슷하게 참고할 만한 문서를 찾아. 이렇게 되면 제 수많은 구글 드라이브 문서 중에 이 유튜브 내용하고 연관 있는 것만 얘가 뽑아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3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요약을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내용하고 제가 썼던 과거의 내용을 합쳐서 3페이지짜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써놓은 문서인데 네. 그게 내가 새로 링크를 추가한 게 내용이 포함된 내 문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실제로 엄청나.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도 지금 다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 또 이게 되게 특이한 기능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보면 FAQ라는 걸 누른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얘가 이 내용을 보고 너가 질문할 만한 내용을 알아서 뽑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FAQ라고 있잖아요. FAQ를 누르게 되면 얘가 메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너가 이런 걸 궁금해 할 거야. 그래서 FAQ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학습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걸로 네가 강의를 공부를 한다.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커리큘럼처럼 짜주는 거야. 그럼 그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신기한 기능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심지어 이 내용을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팟캐스트를 만듭니다. 팟캐스트? 네. 요약한 브리핑을 대화식으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 네. 그 팟캐스트도 되게 수준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텍스트를 주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수준이 엄청 높다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3명 일자리 다 날라갔다 지금. 아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컴퓨터 음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를 같이 쓸 거라서 제가 컴퓨터 음성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여기선 영문밖에 지원을 안 해요. 아직은. 근데 여기 양자역학 마법에서 과학으로라고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갖고 지들이 19분짜리 팟캐스트를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서로 이 내용을 갖고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거예요. 영어로 지가 알아서 번역해서?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들릴지 모르겠지만. Us to dive into quantum mechanics. Yeah. Wow. Yeah. You've given us Lots of material. yeah. Wow, lectures that's- from Professor Park and G, Professor Kim Gapjin, Joe. and then Whoa. plus something about AI and protein folding. Yeah, it's all connected. Surprisingly, when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quantum world, Okay. it's like we're looking at a 자, 이렇게만 하는데 이것도 되게 놀랍잖아요. 진짜 놀라워. 이거는 네. 그냥 AI가 읽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 거에 제가 껴들 수가 있습니다. 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3프로 팀이 망했어. 갑자기 질문을 듣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그 우리가 그 클럽하우스라는 게 잠깐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알아요. 그럼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막 서로 얘기하다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제가 손 들면 네. 저분 손 드셨네요 하고 질문 기회를 줬잖아요. 예.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얘한테 영어로 what is 뭐 퀀텀 컴퓨팅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대화형 모드를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Alright, so get this. 대화를 하다가 제가 참여를 누르는 거예요. Into quantum mechanics. Yeah. Wow. Oh, our listeners got something to share. Let's hear it. What is 퀀텀 컴퓨팅? Oh, okay, that's a great question. Yeah, 그죠. it's definitely a good place. to start. So you know how regular computers use bits, Yeah, zeros and ones. right? Like on or off switches. 이런 겁니다. 네. 우리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게 아주 재밌었던 게 제가 참여를 눌렀더니 얘네가 갑자기 저기 누가 질문하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프론트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멘트를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레스팅 뭐 흥미로운 퀘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렇죠. 어떡하냐 어떡해. 그다음에 와, 또 진짜 최근에 대박이다. 또 흥미로운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거는 한번 이건 진짜 충격인데. 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가 예. 답변을 하는 걸 보고 놀라웠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렇죠. 챗GPT. 예. 그게 어떻게 보면 AI 2024 제가 처음 쓸 때 타이밍이었는데. 시리아 사랑해 그러면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죠.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2024년에는 사람들이 다 어땠냐면 답변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거를 원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2025년은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질문하거나 뭔가 시키면 지가 알아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안 시켜도 알아서. 네, 그리고 그게 안 시켜도 알아서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알잘딱갈센을 옛날에는 얘한테 프롬프트로 명령을 막 줘야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예, 하고 이렇게도 예. 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목표만 주면 이 목표를 지가 알아서 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저희가 영어를 들려드렸잖아요. 예. 어설프지만 한국어로도 되게 재밌는 걸 하는 게 있어서 요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11 리더라는 앱인데 예. 얘한테 오늘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 스트레이트 기사 요게 딱 한 8줄짜리 기사거든요. 예. 요 기사를 이 도구에 넣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팟캐스트를 그냥 만들어 보라고 시켜요. 그럼 지가 팟캐스트를 이 8줄 정도 되는 기사를 갖고 한 3분짜리를 만듭니다. 그러려면 저 내용 말고 다른 맥락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내용까지 지가 알아서 가져와서 이미 학습한 거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제가 드린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와서 방송국 대본을 대본 작가가 쓰고 정확히 저희를 하는데 네, 2명이서 하는데 아직 한국어를 하는데 약간 어색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네. 이 긴 거를 얘가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얘가 되게 짧은 8줄 정도의 대화를 갖고 한 2분 정도가 넘는 대화의 내용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가 또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성태로 될까? 예, 뭐 소리가 뭐 나오다 말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히려 이게 대화를 실제로 이렇게 다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서서 보시면 그냥 단순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가 이렇게 다 만드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게 놀라움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 방송 다 없어지나? 뭐 이렇게 되나?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봐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나 80점짜리 컨텐츠는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80점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예. 이제는 맘만 먹으면 80점짜리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80점짜리 컨텐츠 쏟아질 겁니다. 그걸 요즘에 볼 수 있는 게 블로그가요. 예. 요즘에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퍼플렉시티의 퀄리티가 요즘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지냐면 퍼플렉시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제가 어떤 내용을 주면 AI가 혼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소스를 가져와서 검색해서 그 소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퀄리티가 떨어지나 봤더니 얘가 가져오는 블로그의 내용들 제가 봤거든요.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다 AI로 쓴 거예요. AI로 자동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막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그냥 맞는 출처라고 생각하고 퍼플렉시티가 갖고 와서 요약을 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검증하는 녀석들도 생겼어요. 젠스파크나 이런 녀석이 생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자동으로 컨텐츠를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영상이 됐든 음성이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80점짜리는 다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둘 중에 하나겠죠. 80점짜리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뿌려서 그걸로 돈을 주고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80점을 어떻게 85점, 90점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갈고 닦는 사람. 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보냐면 아까 앱스토어도 얘기를 드렸지만 2025년은 모든 비즈니스가 유튜브화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유튜버? 그게 무슨 유튜브화가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비즈니스가 컨텐츠 비즈니스랑 비슷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전에 유튜브 처음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유튜브를 만들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아니야. 유튜브 안에서 수많은 컨텐츠들을 전략적으로 만들면서 플랫폼이 할 건 플랫폼이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할 거에 집중하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생존한 건 후자들이 많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AI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언어모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이나 개인의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과연 유튜브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은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 완전히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종도 없을 때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하나 찍은 걸로 갑자기 직장이 생기고 그들이 갑자기 모든 게임을 체인징한 시대였잖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유튜브화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컨텐츠화 된다는 건 결국은 AI 관련 비즈니스도 정말 몇 개의 코어를 하시는 회사를 빼고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수많은 레고 블록 같은 엔진들을 잘 조합을 해서 빨리 80점짜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80점짜리보다 더 괜찮은 모델을 얘랑 협업해서 만들거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를 만든다고 이게 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으로 만드는 비즈니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랩업 서비스, 랩핑한다고 해서 랩을 씌우듯이 그래서 뭐 AI 랩핑 서비스라고 약간 일종의 비하하는 얘기도 됐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유튜브도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다른 결로 만드는 게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이 아마 AI 시장에서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2년 정도는 상당히 좀 이제 각광받지 않을까. 이게 바로 돈을 버는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10년 있다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2, 3년 동안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그 우리가 말하는 앱스토어 초창기에 그때 그 정말 촛불 부는 앱만 갖고도 광고로 돈 벌던 그런 시절이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동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뭐 시간 거의 다 됐지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해도 돼요? 그럼요. 실은 지금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예 못했는데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배우잖아. 이게 뭐냐면 아시지만 일단 이거는 5개 국어하는 AI 이진우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5개 국어를 하는 이제 2%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었는데. 자, Understanding the grown-up educational show that picks and chooses what you need to know, what you want to know, and what's nice to know. We begin. 是的，了解。这个成年人的教育节目会挑选你需要知道的、你想知道的以及你乐意知道的内容。 마이크 잠깐 주시고요. 자, 이게 2023년 11월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능들이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API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립해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는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를 제 채널에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데 제가 안 찍습니다. AI가 그냥 맨날 저 대신에 나와요. 어느 수준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AI가 나온다고?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쇼츠는 예. 제가 아니라 AI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레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음성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레이 AI는 플레이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다양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이러한 기술이 저작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 활동과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의 IT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오, 저거를 손도 안 대고 만들었어요? 뭐만 줬어요? 저게 지금 70% 정도는 자동화가 돼 있고요. 30% 정도는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번 가서 DSLR로 그냥 저를 한 5분, 2, 3분 정도 찍는 거예요. 처음에. 네, 예전에 이프로님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저거를 갖고 요즘에 진짜 AI 도구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의 API, 그러니까 엔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IT 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API를 처음에 던져서 IT 관련 뉴스를 크롤링을 자동으로 하게 해오고 그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정하면 그걸 갖고 챗GPT한테 기본적으로 쇼츠 대본을 1분 내로 돼 있는 걸 써달라고 해요. 그다음에 대본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대본도 가져와서 자기가 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뉴스 원 데이터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한테 대본을 써달라고 하고 그 대본 써준 걸 아까 그 AI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랩스나 여러 가지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이제 실제로 텍스트를 넣으면 API가 자동으로 저렇게 사람을 뽑아줘요. 그럼 거기에다가 실제 그 다음에 들어갈 만한 클립들을 또 AI한테 골라달라고 그래요. 클립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막 효과 이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AI한테 골라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고 검증하는 건 아직 사람이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저도 저지만 의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사분들이 뭔가 자기네들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근데 홍보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맨날 일해요. 바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한번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그런 대행사가 이 사람들한테 네 의료 정보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쇼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너네 포스팅 해줄게 라는 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노리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고. 근데 저걸 영상을 한번 녹화해 놓으면 조금 전에 나온 거는 영상을 또 찍은 게 아니라 그걸 재조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날씬해져요? 안타깝지만 설정을 좀 날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야, 뭐, 최대한 좀 날씬하게 만들어봐. 뭐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하게 제가 정말 1년 내내 AI 때문에 엄청 달렸잖아요. AI는 안 지치는데 저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뭐 하여튼 아까 그런 뭐 영상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옷을 한 4벌 갈아입으면서 똑같이 한 4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톤도 좀 다르게 하고.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AI로 되게 편하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AI가 만든 영상을 점점 싫어하는. 그래서 무슨 AI가 만든 무슨 그림이면 AI 마크를 꼭 달게 하라는 둥. 그런 그러니까 반작용의 효과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라서 언카니 밸리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에는 이미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웬만한 쇼츠들은 AI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하면 반드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이 유튜브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다 정도로 강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두 가지 결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가장 후원을 많이 받는 채널들이 버튜버들이거든요. 버튜버. 그럼 가상의 캐릭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의 캐릭터로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이건 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채널에서 해보면서 느낀 거는 처음엔 어색할지라도 컨텐츠를 숏폼으로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걸 익숙해하는 세대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모든 기술은
시대가 변하게 되면 기술이 변하는데 예. 중요한 건 시대만 변해서는 안 되고 세대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AI 네이티브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런 비즈니스를 갖고 벌써 기회를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만들면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실제로 예. 이게 지금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드는 이미지거든요. 예. 근데 이미지인데 요즘에 영상 생성 AI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갖고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실제로 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 뭐예요? 원래 이미지만 줬는데 네. 그걸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돼요. AI가? 네. 그리고 딴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클링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예. 미니맥스라는 모델인데,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루마랩스라는 녀석은 이렇게 돼요. 이 이미지 자체도 AI가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런웨이라는 녀석은 이거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입술을 정확하게 못 바르잖아요. 예. 근데 저런 것들도 이제 물리 엔진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이게 이제 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보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1.6 정도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이 제대로 안 돼서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구글에서 이것도 최근에 VO2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예. 이 녀석은 이제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네. 텍스트만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만 넣었는데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4K 해상도로 2분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테스트용으로 크리에이터들한테만 주고 있는데 예. 이게 올해 이제 다 풀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예. 여기도 양봉을 하는데 아까랑 다르죠. 느낌이. 예. 이게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예. 이런 녀석들이 이제 우리한테 쏟아지는 시대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 그리고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노하우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라는 플랫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데 그럼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컨텐츠의 기획을 어떻게 하고 결을 어떻게 하고 앵글을 어떻게 하고 카메라를 어떤 걸 써서 화질을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걸 계속 연구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식 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아주 다른 조금씩의 다른 미장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의 시작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군요. 요즘 이 영상을 생성하는 저런 그 프로그램도 중국이 그렇게 잘한다고. 네, 맞습니다. 중국 반, 미국 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것도 제가 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국가별로 좀 국가대항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상 쪽도 그렇고 이미지 쪽도 그렇고. 이제 보시면 이게 R나 L라고 하는 이제 순위 비교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미 이 영상을 2개를 줘요, 사람한테. 그럼 그 중에서 요게 더 괜찮다, 요게 더 괜찮다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객관적인 랭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기 나오는 상위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소라라는 녀석이 그래도 이제 오픈 AI 거. 근데 이제 솔직히 써본 느낌에서는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어쨌든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에 있는 게 중국 기업 4개, 미국 기업 4개 정도입니다. 와. 예.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기업의 것들은 동양적 이미지를 되게 잘 표현해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동양의 느낌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괜찮게 하고 있고요. 근데 오픈 AI의 소라가 주고 있는 이제 놀라움은 다른 것보다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글이라고 하거나 아까 그걸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를 갖고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소라의 위력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영상에 대한 기획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기술이 좋아지면 엄청나게 얘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어디서 해본 건데요.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뭐 강의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회사의 대표들이 AI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를 고민한 장면 이렇게 제가 쓰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라의 차이가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보드. 여기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짜줘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만 줬는데 미래를 고민하는 CEO들의 모임 이렇게만 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얘가 제가 준 문장을 기반으로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던 AI들이 영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려워. 대부분 아까처럼 이미지 하나 만들고 이미지에 효과를 주는 형태로 가야 돼가 이제 기존의 작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준 가장 놀라움은 아직까지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스토리보드를 준다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아까 준 거를 경기 북부상구 처음에는 넓은 회의실 내부에서 대표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노트를 펼치고 AI 관련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땅으로 비친다. 근데 몇 초 있다가는 글을 토론으로 시작하고 영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중간 스토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초에 이런 스토리보드 넣고 이런 이미지 넣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이 영상을 이렇게 쫙 그 내용을 원테이크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만든 거예요. 아까 그 텍스트 넣어가지고. 진짜로 찍은 게 아니고? 네, 지금 텍스트 넣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 그냥 한 줄 넣은 거잖아요. 한 줄 넣은 걸 갖고 얘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만든 거 갖고 지가 알아서 원테이크로 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 이제 다 가상의 인물이고 지금? 그냥 글자 넣은 걸로 그냥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또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만드는데 어설픈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졸거나 노트북 2대 겹쳐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러더라도 뭐 이런 녀석까지 지가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데 텍스트 한 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앞뒤로 있어? 이상하긴 하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상한데 이런 녀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자료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죠? 이런 것도 돼요. 리믹스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텍스트 한 줄을 주면 이미지가 들어가요. 거기에 추가로. 네, 그럼 예를 들면 요즘에 이게 또 어떤 기능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냐면 틱톡 같은 거 요즘 보시면 틱톡에서 챌린지 영상들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춤추는 거 옆에다가 내가 같이 추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붙이거나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소라 사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영상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른 다음에 리믹스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거기다가 저 끝에는 비행기가 있다라고만 쓰잖아요. 그러면 영화처럼 달리고 있는데 마치 저 끝에 전쟁 영화처럼 뭔가 쫙 비행기가 지나가고 아니면은 멋진 장면에서 드론이 저걸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주와 같은 모습에서 갑자기 드론이 등장해서 드론이 그거를 테이크아웃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상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어디다 바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 쇼폼들이 대부분 다 이미 AI로 뭔가 쓰면은 자료 화면을 이미지 정도만 만들어주는데 이제 쇼폼에 들어가는 자료 그 움직이는 영상도 이런 프롬프트 넣으면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미디어에서 갖고 올 게 많겠죠.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놀라워하는 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뭐 많이 싶으면 나머지는 이제 혹시나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하는지 하고요. 그 이제 왜냐면 오늘 원래 오픈 AI의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이제 대화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챗GPT가요. 챗GPT도 그렇고 구글 클로드도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눈이 생겼어요. 눈이. 눈? 네,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소리만 들었잖아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비추면 얘가 이거를 인지해요.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됩니다. 시리아 사랑해 그럼 넌 안 사랑해.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다는 거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얘한테 저를 셀카를 찍으면서 제 패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것도 돼요. 예를 그런 들면, 것도 돼요? 네, 제가 우리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나 챗GPT가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걸 누르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음성은 너 잘 들리지? 네, 잘 들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눈을 줄 거야. 내가 카메라 버튼 누를 거야.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보이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카메라를 켰고 일단은 여기가 어딘 것 같아? 방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모니터가 보이네요. 스튜디오나 회의실처럼 보이는데요. 우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요렇게 나를 지금 비추고 있거든?
너 지금 내 패션이 좀 어떤 거 같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정장과 안경이 잘 어울리죠? 차분하고 멋있어 보여요. 실제로 내가 그 내 얼굴 컬러랑 나랑 약간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얼굴 컬러랑 이렇게 옷 매칭하는 거 보잖아. 그런 것들 봤을 때 내 퍼스널 컬러에 지금 입고 있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네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 좀 해줘 봐봐. 지금 입고 계신 옷 색깔과 피부톤이 잘 어울려 보여요. 따뜻한 느낌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하나를 해보면 사회생활 잘하네. 사회생활 잘하네요 얘가. 내가 제 책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 책을 얘한테 주면서 아는지 한번 물어보죠. 네. 너 이 책이 뭔지 알고 있어? 네, 책 제목은 AI 2025네요. AI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활용법을 다룬 책인 것 같아요. 야 여기 오른쪽에 어떤 분이 추천사를 써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 것 같고 어떤 추천사를 써줬을 것 같아? 손에 잡히는 경제에 이진우 기자가 추천했네요. 경제 전문 기자라서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와.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 하면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해외에 가서 그렇죠. 네. 저랑 김덕진 소장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니를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러게. 잠깐만, 제가 한번 두 분을 멀리서 찍어서. 그래. 그거 재밌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얘한테. 야 이거 긴장되는데. 긴장되죠. 둘 중에 누가 성격이 나빠 보이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자, 잘생겨 보이냐? 잘생기면 지금 심플해. 네가 두 명이 보이지 두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잘생긴 것 같은지 네가 솔직하게 네 의견을 얘기해봐. 둘 다 잘생겼어요. 외모보다 각자의 매력과 장점이겠죠. 야. 어떤 부분이 더 멋져 보이나요? 중요한 거 외모보다 각자의 매력과 장점이래요. 아이 자식. 자 그러면 너 얘기대로 이 두 명의 각자의 매력과 장점을 왼쪽 사람부터 다 한 번씩 얘기해 줘 봐봐. 왼쪽 분은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나고 오른쪽 분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각자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끌고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네요. 진짜 사회생활 너무한다. 자식. 이런 간신 같은 놈. 그렇죠. 그리고 이 기능 말고 이건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실은 여기서 이거 잘 쓰시면 이거는 우리 또 업무에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 녀석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카메라도 있지만 이 중간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그 점점점을 누르면 스크린 쉐어가 돼요. 스크린 쉐어. 그러면 이 녀석이 제 화면에 있는 걸 보고 뭔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제가 소리랑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 지금 화면 보이니? 네, 화면 보여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내가 화면으로 보여주려는 뉴스 너가 요약 좀 해줄 수 있어? 네, 요약 도와드릴게요. 뉴스 내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스크롤을 해줄 테니까 내용을 보고 요약을 좀 해줘. 네, 스크롤 해주시면 내용을 보고 요약해드릴게요. 자, 이제 스크롤 한다. 네, 좋아요. 계속 스크롤 해주세요. 내용을 보고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롤 다 했어.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이리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특히 90년대생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은 상태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 거야?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90년대생의 결혼 증가와 관련이 있어요.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자, 지금부터 내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 지금 화면 보이니? 네, 맞아요. 완전 정확하게 요약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챗GPT만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 기능이요. 구글에 아까 말씀드린 구글에서 새로 나온 이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무료로도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구글 그다음에 클로드
그다음에 오픈 AI가 이런 기능들을 다 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공유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해서 체크하는 이런 기능들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빨리 읽을 건데 왜 넘기긴 왜 넘기라고 그래? 그냥 알아서 그냥 보면 되지 그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그 기능들을 봤을 때 얘네들의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부분 다 이 녀석을 갖고 아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때 스크롤 할 때마다 캡처를 찍는 애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크롤하는 거 영상으로 capture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딱 체크업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네. 그래서 심지어 뭐도 되냐면 뭐 시간상 이거는 좀 오늘은 좀 그렇지만은 그 구글에서 나온 건 이제 무료로도 되거든요. 이게 요즘에 구글에서 이제 엑스퍼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 뭐 그런 것도 돼요. 사진을 몇 장 준 다음에 그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보고 네가 뭐 이야기를 만들어봐라, 뉴스를 만들어봐라.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 기능이 다 활성화는 안 됐는데 아마도 올 하반기 안에 다 될 걸로 보이거든요. 구글의 제미나이에서도 그런 걸 냈고. 그럼 뭐냐? 화면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화면을 공유를 한다는 건 단순히 아까처럼 이미지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한테 어떤 화면 준 다음에 야, 너 이거 보고 프로그래밍해. 이거 보고 파일 찾아줘. 이거 보고 옛날 거 갖고 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글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럼 이게 뭐에 또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냐면 RPA라고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RPA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RPA라는 게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이 무역을 항상 똑같은 거를 이제 그 세관을 눌러보고 클릭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RPA가 기존하고 다른 매크로랑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마우스 같은 걸 똑같은 위치만 찍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RPA는 만약에 웹사이트가 좀 바뀌잖아요. 웹사이트 바뀐 거를 인지해서 그거를 조금씩 바꿔서 눌러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싼 원래 그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크롬 브라우저 같은 애들이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도입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얘네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 결국 우리의 개인 정보를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가 제 화면 보고 있는 거를 그때그때 얘네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뭘 보는지 보겠죠. 그럼 그걸 갖고 데이터를 모으겠죠. 왜 이런 걸 하느냐. 지금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회사들이요. 데이터 부족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데이터 부족 문제가 왜 들어갔느냐. 인터넷에 있는 엔간한 데이터를 지금 다 학습했거든요. 근데 더 학습할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론이라는 단계로 솔직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데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좀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좀 길어져요. 그리고 또 그게 뭔가 완전한 레이티스트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결국 개인 데이터를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도 최근에 오픈 AI의 그 챗GPT가 애플 폰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를 열어주고 있고, 그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규모의 데이터도 이제 오픈 AI의 서버에 올려서 학습을 해서 똑똑한 AI로 만들어서 너네한테 줄게 라는 것들을 이제 열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몇 끼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존 인공지능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른바 인사이트풀한 지식 정보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예시로 나온 게 뭐였냐면요, 말씀하신 의료 정보였습니다. 의료 정보. 특히나 이제 의료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희귀병과 관련된 데이터는 원래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AI가 돌아가려면 이 적은 양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못 쓰는데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문서를 주는 게 RAG 같은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AI한테 이 데이터를 통째로 줘서 학습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쪽집게 문제집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쪽집게 문제집을 주는 방식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한테 소규모 데이터만 줘도 그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이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데이터를 그냥 받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갖고 얘네들이 지네 AI를 더 똑똑하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요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퍼플렉시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검색하는 거. 근데 구글이 이번에 퍼플렉시티보다 더 강력한 녀석을 또 내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거든요. 딥 리서치. 딥 리서치. 네, 근데 이거는 유료 기능에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요. 제가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는 지가 알아서 인터넷 검색을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 녀석은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이런 걸 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먼저 저한테 컨펌을 받아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대한민국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칠게요 라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입력을 할게요 하고 여기서 계획을 수정할 거냐 연구를 할 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컨펌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신입사원이 너 이거 일해 그러면 이제 부장님한테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컨펌 받으면 너 이거 고쳐서 해 그럼 고칠 거고 그렇게 해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쫙 찾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를 찾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50여 개를 얘가 쫙 봅니다. 50여 개 사이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를 하나씩 단계별로 써주고 그 녀석을 갖고 이렇게 해서 결론 및 시사점 및 정책 제안까지를 쫙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이 늘어났을 때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게 지금 퍼플렉시티도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스파크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구글이 아니고 오픈 AI도 서치 GPT라는 게 이런 거고 구글에서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광고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광고?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돈 버는 게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위에 상단에 뜨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결과를 얘한테 바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방식이 얘네한테 그 다음 질문을 할 때 추천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폰서드 질문이 나와요. 그게 요즘 퍼플렉시티가 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얘한테 일부러 그러면 이런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뭐에서 찾아야 돼요? 라는 게 스폰서드로 있고 누르면 당연히 언더스탠딩을 봐야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이제 광고가 바뀌는 게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나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그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여행 전문 블로그예요. 여행 전문 블로그를 정말로 열심히 여행에 대한 정보를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검색을 할 때는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봤으니까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트래픽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이런 거 생기면 사람들이 블로그에 들어갈 일이 없구나. 그렇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원래 쓰던 사람은 쉽게 말해서 AI한테 정보는 다 주고 자기는 트래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들이 계속 고품질의 글을 쓸 거냐? 아니면은 결국 그걸 또 AI가 다 대체하면 정말 글 열심히 쓰는 사람은 도태되고 80점짜리 이상한 정보만 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그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데한테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 트래픽 다 떨어지는데 너네만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말이 돼? 라고 해서 최근에 오픈 AI가 계속 언론사들하고 제휴를 하기도 하고 퍼플렉시티는 미국에 있는 그런 언론협회한테 펀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되는데 그거 말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확실히 2025년에 오는 것 같다라는 걸 오늘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전문가들은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와 글을 인공지능 회사에 팔겠네요. 전 그럴 수도 있겠죠. 비싼 값에. 아니면 목소리가 IP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이진우의 목소리를 갖고 여러 예. 가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글을 예. 과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쓰겠느냐?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배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똑똑해질 거냐. 그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안 보여드리는데 계속 보여드리는데 진짜 마지막. 예. 뭐냐면 GPT가요. 최근에 아시지만 O1 프로가 생겼잖아요. 예. 추론을 잘한다는. 네, O1 프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몰라요. $200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와, 한 달에 $200예요. 기존에 있었던 GPT가 $22였는데 예. 10배가 비싸진 거잖아요. 10배 비싼 가치를 해? 라고 보는데 제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달라요. 글을 쓸 때. 그게 글 써본 사람만 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마지막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네. 기고를 최근에 부탁받은 게 있어서 기고 주제를 한번 얘한테 던져봤어요. 그래서 검색의 뉴노멀 AI 검색의 일상화라는 주제로 4페이지 이상 기고글을 써줘라고 일단은 챗GPT 4o 그냥 버전 그냥 버전한테 시키잖아요. 예. 얘는 바로 답변을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보시면 되게 그냥 챗GPT가 쓴 느낌을 이제 저는 알아요. 평이해. 네. 인터넷 검색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술과 특징 1번, 2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4.5가 쓰는 거고요. 5.1으로 갑니다. 5.1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아까랑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몇 초만 해요. 몇 초만 얘는. 몇 초만 하는데 얘가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인트로를 아까보단 조금 나아요. 인터넷이 우리 곁에 자리 잡은 이후 검색은 현대사회의 필수 기능이 되었다. 정보를 찾고 사람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온라인 검색에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좀 사람이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제가 아까 썼었던 검색의 뉴노멀이라는 걸 얘가 여기다 써요. 이를 가리켜 검색의 뉴노멀이라 부를 수 있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AI가 썼네 이랬거든요. 너무 놀란 게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220짜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200짜리에서만. 얘는 일단 생각을 길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56초 동안 생각을 합니다. 1분 동안 생각한다. 1분 동안 생각을 해요. 예. 글을 쓰는데 제가 첫 문장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정보 탐색 방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디지털 활동 중 하나로 자라잡았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심리학을 얻었다면 오늘날은 PC 앞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러한 검색 활동은 외국 검색 정교였으며 이거 보고 제가 한때는 단순히 키워드 입력, 결과 목록이라는 절차에 머물렀지만 검색 경험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수동적 탐색이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검색 지리가 좀 더 복잡해지고 맥락적인 해답을 요구하면서 한계가 나타났다. 거기에 대두된 것이 AI 기반의 검색 기술이다. NLP, 기계학습, 딥러닝 같은 거는 이렇게 돼서 뉴노멀을 할 수 있는 거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이렇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전문가 느낌이 확 나네. 저 O1 프로는 저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저보다 수준 낮은 이용료 싼 녀석한테 자꾸 갈구고 네. 야 좀 더 잘 써봐 뭐 O1처럼 써봐 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네. 잘 씁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예. 추론을 하는 녀석들은요. 오히려 프롬프트를 단순하게 줄수록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PT-4가 있고 4.5가 있고 4가 있고 4.5가 있고 5.1이 있고 5.1 프로가 있잖아요. 예. 5.1하고 5.1 프로는 이 안에 추론이라는 게 들어간 게 어떤 거냐면 말씀하셨던 그 채찍질하는 과정들을 이 안에 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강화학습,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파고 때 생각해 보면 알파고가 이제 딥러닝 처음에 할 때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나온 알파고 그 제로라는 녀석은 지들끼리 바둑을 둬가지고 바둑의 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공부를 했는데 예. 그 녀석이 이제 알파고 리를 막 이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쓴 프롬프트의 방식들을 지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싼 버전의 추론은 그 깊이를 약간만 준 거고 아까 그 5.1 프로는 얘한테 이만큼 리소스를 줄 테니까 네가 생각을 길게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렇게도 혼자 막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마치 기보를 혼자 두면서 학습하듯이.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계속 늘어나네요. 밤새겠다, 밤새. 네. 진짜 여기까지만.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5.1 프리뷰 때는요. 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의 방식을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이번부터 이제 안 보여줘요. 예, 이것도 이제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것도 보여주면 네, 그 56초 동안 생각하는 추론의 프로세스를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되게 큰데 그럼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걸 제가 실은 예전에 희한한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보시면 혹시 에어비앤비 채라고 아세요? 에어비앤비 채?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 갔는데 정말 안 좋은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내가 야 이거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쓰면 거기 있는 호스트가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다 지워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만 알아보는 한국인 채를 쓰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마일 거고 지척음로 이렇게 쓰면 그럼 번역이 안 돼. 번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내일 들어봐. Everybody listen yeah 막 이러면 후쿠오카 여행 yeah 막 이렇게 하쥐만 막 속소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누리끼리 배기끼리 막 이렇게 막 배기피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챗GPT가 알아먹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챗GPT-4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의미가 불분명하고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대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O1 프리뷰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과정을 보여줬었던 녀석한테 줬더니 23초 동안 생각을 하는데 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내용 해석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서사적 여행 탐색을 하는 것 같고 모험의 여정을 본 다음에 청크라고 하는 이 형태수 자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지가 보세요. 가자 마자를 잘라봤다가 지워봤다가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가 또 막 영어로 썼다가 웨이트를 했다가 혼자서 섹시어로 하는구나. 네, 오 장난 아니구만. 지 혼자서 생각을 했다가 막 했다가 하고 나서 되게 웃긴 거 이렇게 23초 동안 생각을 하고 결과를 영어로 주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또 그래서 영어로 주길래 이거를 제가 한글로 대답을 할 때 또 13초 동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누군가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올 했는데 초기에는 흥분을 했다가 숙소에 묵찔점이 있는 걸 보고 망했다고 느꼈다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가 유머러스라는 걸 해서 구석시키대로 바이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숙소가 뒤떨어진다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베개가 또 누렇게 변한 걸 보고 얼룩이 사라졌는데 뜨거운 물이 없어서 불편함을 했다가 그래도 저렴한 걸 보고 가격을 만족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싼 실망을 겪지 않도록 약간의 자각을 해서 한 80%는 알아듣는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인간의 방식하고는 다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강화학습이 아까 말씀 알파고 제로가 이랬듯이.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예전엔 보여줬는데 이제 이 방법론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O1 프로라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네. 이제 여기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격차가 벌어진다. 격차가. 이제는 그럼 잘 쓰는 것만 나와. 이거 우리가 저걸 새로 개발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구글이나 오픈 AI가 하는 AI를 어떻게 새로 개발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윈도우 만들려고 생각 안 하듯이 그쵸. 그냥 걔네들 만들려고 쓰는 거고 그냥 결론은 저거 우리가 잘 갖다 쓴다. 그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보고 나서 본인은 뭐가 좀 하고 싶어졌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아까 전에 일단은 보이스피싱 이거는 진짜 목소리나 얼굴 알려진 사람은 너무 쉽죠. 완전히 납치당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얻어맞은 거가 영상으로 나오면서 애들한테 빨리 100만 불 보내. 이거 그냥 만들 수 있겠네요.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필리핀 그 대통령을 딥페이크로 만든 거를 실제로 그게 유튜브에 돌아가지고 그거가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할 때다. 왜냐면은 지금은 AI다. 2023년 11월에 시작이 2023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22년 11월 말에 났으니까. 근데 2023년엔 제가 모두가 1학년인 시대라고 책에 썼어요. 근데 올해를 보니까 이제 2024년을 봤더니 2학년 혹은 선행학습을 해서 6학년 이상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컴맹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컴맹보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포자 생기듯이 AI 포기자들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AI는 그냥 쓰면 되잖아요.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쓰면 되는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는 게 우리가 평생 살 건데 그 안에서 1, 2년 격차 나는 게 그렇게 막 그렇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먼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개라도 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서비스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스마트폰 앱이 쏟아질 때 하나라도 써보고 그걸 갖고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들처럼 이젠 좀 써보셔야 된다. AI 열심히 써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책에 써주신 게 보면 요즘 AI는 5살 AI는 5세 아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기 때문에 이런 AI의 최신 트렌드나 사용법을 담은 책은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충격적이다 진짜. 자, 할 말이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 지금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나 지금 농사지으러 내려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면 더 할 게 많은 시대가 옵니다. 또 나와주셔서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김덕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